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 중국 전투기가 우리 동해안 영공과 카디지역, 그러니까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유린하더니 급기야 러시아는 한국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고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은 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원산 호도반도에서 사거리 430km의 신형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끽소리도 못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서 내일쯤 왕의 남자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 등 일부 청와대 수석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을 묶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참 우리 예. 나라 주변이 예. 어떻게 보면 삼각파도라 할까? 예. 러시아, 중국 그게 그런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네. 또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러시아 그 공중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네. 경보기. 네, 네, 그 독도를 침범한 건 뭐 분명하지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카디지하고 좀 달라서 네. 완전히 우리 영공 아니에요. 그렇죠. 영공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 말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네. 예. 6.25 이후에 우리 영공이 침범당한 게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고 네, 그러는. 처음입니다. 네. 우리 83년에 그러니까 벌써 36년 전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영공 들어왔다고 해서 전투기한테 추락당했잖아요. 그래갖고 279명인가요? 네, 예. 전원이 다 그렇죠. 사망하셨죠. 그 이유가 영공에 들어왔다고. 예. 그것도 여객기가 모르고 들어간 건데 그걸 격추시킨 게 그만큼 영공이 주권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영토 주권을 유린한 거죠. 네, 이거를 우리 카디즈나 영공해서 3시간 동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우리 국토를 유린했는데 정말 우리 문 정권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23일인가요? 네. 그날 침범한 날 네. 또 오찬을 그렇죠. 민주당 원내 네. 대표단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전이고 아침이고 네. 네. 이 북한에 김정은이가 네. 그런 3,000톤급 잠수함도 공개했고 오늘 아침에 네.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장 NSC도 열고 그렇죠. 그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눈치를 좀 보는 건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안이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거죠. 예. 예. 안이한 거는 국가적인 그런 위기 사태에 NSC 하나 안 열은 거예요. 예. 예. 하다못해 정동영 그 민주평화당 대표부터 자기도 NSC 옛날에 해봤지만 이런 거 갖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안 열으면 그거 언제 여냐. 예. 전에는 보면 걸핏도 뭐 그 방가 지하에 들어가서 뭐 그런 그렇죠. 사소한 NSC하고 것도 뭐 하고, 그 예. 상황 파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낚시배 뒤집어져도 뭐 네. 목념하고 그렇게 하고 헝가리 유조 그 유람선. 유람선 침몰할 때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서둘르던 사람이 막상 우리 영공이 그렇게 침범당하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도 남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이하고 두 번째는 무능한 거죠. 무능. 예? 전날 러시아에서 침범 안 했다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다음 날 24일 날 11시에 우리 국민소통 윤도한. 윤도한 수석이 러시아 무관이 예? 무관이 그 기계적 작동 오류니까 저 유감을 표시했다. 사과했다. 예,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태를 좀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국민소통실도 그 정부가 예, 그쪽 국가안전기획 오지 않았나요? 안전 쪽 그 누구죠? 정의용. 정의용. 예, 그쪽한테 좀 속은 면은 있겠죠. 정우영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 얘기 일부만 듣고 윤도환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무관이 국방부한테 설명했으면 국방부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대변인이. 근데 청와대 수석이 나가가지고 그것도 틀린 걸 얘기했는데 그걸 11시에 러시아가 유관 포명했다는데 그날 오후 4시에 5시간 만에 러시아에서 다시 발표했잖아요. 예? 한국이 우리가 정당한 작동 활동하는데 한국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 이게 완전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그걸 제대로 알고나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소통도 안 된 거예요. 그걸 국민한테 발표한 게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비겁하죠. 예? 아니하고 무능하고 또 비겁한 건 뭐냐면 중국 러시아한테 항의하고 그쪽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국경을 들어왔으니까. 근데 거기다는 찍소리 못하고 만만한 일본한테 그 영화인가 뭐 네.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왜 일본은 이제 독도 쪽에 했는데 자기네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물론 일본이 잘못되긴 한 거죠. 그것도 망발이죠. 그렇죠. 망발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문제가 중국 러시아랑 싸울려야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그놈들은 그놈들대로 치고 중국, 러시아랑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일본 쪽만 쳐부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공 침범한 날 새벽에 들어왔잖아요. 3시간 동안 휴졌었는데 그날 낮에 오찬했어요, 청와대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어떤 의원은요, 자기 아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란다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고. 예? 그리고 어떤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그 광주 수영대회 응원 가서 이 자리에 없으니까 너무 자리가 커 보인다고 같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이런 얘기나 했어요. 예?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잘 지금 든든하게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나 했어요. 지금 나라는 지금 항공이 지금 주권이 침범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해 독도 쪽이 화약고로 평화의 바다가 이제 화약고로 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동해가 지금 자칫하다가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이 되고 그렇죠. 놀이터가 될 그렇죠. 전투기 놀이터가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말고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지금 준 군사동맹으로 짜고 있죠. 한미일이 지금 군사동맹으로 막고 있는데 내려오는 걸 막고 있는데 제1열도선이 필리핀으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일본으로 해서 독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겠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볼 때는. 한국이죠. 한국이죠. 한국 중에서 제일 약한 데가 독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영유권 분쟁이 있잖아요. 예, 미국이 개입하기도 좀 속된 말로 껄쩍지근한 데예요. 예, 지금 가장 또 징용 배상금 문제로 싸우고 있죠. 하니까 아프리카 사바나의 사자가 얼룩말 공격할 때, 물속 공격할 때, 가젤 잡을 때 어떤 동물부터 잡습니까? 제일 약한 놈부터 동물부터 잡죠. 그렇죠. 예. 예. 그 제일 약한 데가 독도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유리턱이다 상대방이 소문나면은 턱만 때립니다. 예? 배가 약하다고 소문나면 배만 때리고 예? 야구 선수도 투수도 타자가 인코스 약하다면 인코스만 계속 던지는 게 그게 국제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 중에 제일 약한 고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짜고 작전을 오랫동안 짜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NSC 열어가지고 좌시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 요청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한국을 러시아가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밤에 또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정쩡하죠. 일본은 뭐 진적 들어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해안이 예. 특히 우리나라가 네. 약한 고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지금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번에 떠보자. 그렇죠. 근데 떠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완전히 지금 우리를 무시해도 네. 입 한마디 떠들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계속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 뭐 미니멈의 법칙이라고 저 식물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이 한 건데 식물이 성장할 때는 기초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 없는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걸 공격한 거죠.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공격한 것도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공격하는 건데 근데 중국의 노자가 상선 약수라고 말했잖아요. 물같이 흐르는 게 최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제관계에서는 물같이 놀면 물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가 물로 보인 거예요, 물로. 예? 저기는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드 한국에 배치한다고 중국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되자마자 중국한테 가서 항복문서 3가지 써줬잖아요. MD 체제 한국 안 들어간다. 한미일 동맹 좀 제대로 안 하겠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문서로 써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방백서에 사드가 균형 깬다고 또 한국을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신국방백서뿐만 네. 아니라 얼마 전 G20 네. 오사카에서 열린데도 시진핑이 그 사드 확실히 해결하시오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겁을 또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흔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학교에 일진한테 한번 맞기 시작한 애들이 계속 맞잖아요. 네. 일진한테 맞아요. 지금 호구 잡혀서 지금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뒤통수를 한국을 때리고 있어요. 사드 갖고. 근데 대응을 못하니까 러시아도 보니까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중국, 러시아가 손잡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일 동맹 체제를 확실히 하든가 네. 아니면 북중로로 지금 갈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전략을 배워야 돼요. 작지만 맵잖아요.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잖아요. 좀 지나친 면도 있죠. 너무 보복을 세게 해서 응징을. 근데 우리도 무슨 책에 페페로니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페페로니 전략. 매운 고추 전략. 예? 파프리카처럼 흐리멍텅한 고추가 되면 맨날 당하는데 물로 되는데 매운 고추처럼 당하면은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하는 나라?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안 당해요. 근데 이번에도 대응을 NSC도 안 열고 한가하게 청와대 오찬이나 하고 있고 저기 부산인가요? 어디 가서 거북선 횟집 가서 예? 예? 일본이나 겨냥해서 거북선 물론 소중하긴 한데 지금 거북선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중국, 러시아 침략에 지금 대응해야 될 때인데 저 거북선 횟집 가서 우리가 물론 일본도 물리치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죠. 집권당으로서 물론 정부와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첫째지만 그러나 집권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맨날 박수만 치고 문비어천가만 불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 얘기가 있을 때는 또 정당하게 딱딱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자제와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또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오찬에서 문비어천가만 부르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총회에서 그 한국이 일본하고 좀 협상을 서둘러야 된다. 강 무슨 의원이죠? 그랬더니 맞아요. 이해찬 대표가 이랬잖아요. 손가락을. 예. 이랬어요. 이걸로 말해주는 거죠. 강창일을 무슨 강창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거의 막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매국노다,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찍소리 못하고 눈치 안 보고 있고 저는 이게 한국판 메카시즘이라고 봐요. 한국판 메카시즘. 왜 1950년대 2차 대전 끝나고 한번 얘기했었죠. 메카시 상원의원이 국무성 내 공산주의가 205명이다 해가지고 공산당 색출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은 친일파다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얘기하고 다들 따라가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는 모두가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예. 조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금명간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를 할 모양이에요. 네, 네. 먼저 장관 교체를 하려겠는데 아마 그것은 인사검증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을 하고 8월 들어서 이제 장관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조국은 왕의 남자로 지금까지 통했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입이 더 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조국이 물러나면은 이제 백의종군 하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백의종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뭐 법무부 장관을 바로 임명은 안 하고 그 후임 민정수석을 뭐 임명한 다음에 그 뭐 김조원 씨인가요? 뭐 임명한 다음에 8월이나 언제쯤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8월에 개각을 할 때 하겠죠. 네, 그것도 바로 하면 되는데 저는 배구 경기에서 시간차 공격은 봤는데 이게 장관 임명하면서 시간차 장관 임명은 처음 봐요. 근데 지금 조국을 친일, 네. 반일 이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도 꼼짝을 못하게 하고 대국민 지금 선전전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을 법무장관 시킬 때는 법무장관 선에서 끝나지는 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이번에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뭐 내년 총선에도 안 가고 더 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이 이낙연을 법무장관 좀 하다가 물려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는데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도 하면 안 되죠.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 가는 자체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과거 정권 때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그렇게 많이 비난하던 정권이 자기네가 잡으니까 민정수석 바로 법무부 장관 하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해온 행적이나 말이 이게 법무부 장관을 할 사람입니까? 민정수석 그 청문회 통과 안 되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청와대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16명이고 16명이죠. 인사 검증부터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성숙한 협상이나 이거보다도 거의 싸우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순신 장군하고 서희 장군하고 합친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고 이분은 백의종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균이에요, 원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지 않습니까? 원균. 그리고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우리 해군을 박살을 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조국처럼 했다가 앞으로 이제 일본이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칠천량 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이 조국을 원균이라고 비유하셨는데 뭐 저는 상당 부분은 좀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균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칠천량 해전에서 져가지고 부자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긴 했어요. 또 이순신 장군하고 좀 사이도 나쁘고 그것도 나이도 많고 상관이었는데 이순신 장군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좀 불화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부자가 전사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래도 하여튼 바쳤어요. 칠천량 해전에서 쪽박을 차서 배 12척 남기고 죽었지만 그래도 몸을 바쳐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원균은 나라로 해서 부자가 목숨을 던졌다. 그리고 저렇게 조국처럼 말로만 저렇게 하고 저렇게는 혹세무민 한 건 아니고 무장으로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이죠. 그런 면은 그런 면에서 평가할 만하죠. 조국하고 저는 비교할 사람은 진나라의 마지막 황관 조고. 그리고 황관 있잖아요. 온갖 국정농단에서 진나라 망하게 했잖아요. 그 죽은 다음에 뭐 태우니까 기름이 하도 많아서 뭐 몇 달을 탔다고 할 정도로 그 마지막으로 했는데 저는 거의 그 정도. 조고가 그 유명한 지록유마를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책임이 크지만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도 안 하고서 대통령을 엉뚱한 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고라고 보고 영화 저는 다운폴이라고 있거든요. 히틀러의 마지막 그거 나온 거예요. 히틀러의 마지막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다운폴.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치 선전사로 나오는 괴벨스가 있어요. 저는 괴벨스 생각도 많이 나요.
예. 요새 왜냐하면 괴벨스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나치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돌격대들이 많이 희생당할 때 영화에서 괴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억지로 하게 한 적도 없다. 그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 거다. 돌격대가. 걔들을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조고하고 괴벨스 이런 사람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조국은 네. 대일 강경론을 선동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네. 했는데 네. 선도적으로 네. 실제로 일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네. 국내용으로 그렇죠. 한 거라니까요. 그게 더 국내죠.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고 조국을 비난하는 사람은 다 친일파고 매국노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해서 지금 벌써 저렇게 하고 그렇게 있는 한 거예요. 거예요. 네. 총선용에다가 자기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해서 네. 아주 선명한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 대권에서도 국민들한테 각인을 확실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경제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일본을 꺾을 것인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국내용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또 대국민 선전용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해야 예. 지금 서울법대 네. 지금 법학 전문대학원 네, 로스쿨이 네. 됐는데 그 교수들까지도 조국에 대해서 비난 그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에. 그렇죠. 그런 게 징용 배상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친일이고 매국노고 뭐 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국이가. 이적행위라고 그랬죠. 이적행위라고 이적 애국, 친일 반일 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탁 나눠서 학자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직에 그 대학의 동료 교수들이 네.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토착 왜구라는 말입니다. 예. 그 상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토착 왜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건 너무 국민을 편가르는 말이에요. 편가르는 말. 그런 말은 절대 저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헬조선이란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예. 말을 좀 지도자들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고위층 정치 인사들이 토착 왜구라는 말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작태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부산 누리마루 갔지 않습니까? 네, 네.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부산만 벌써 9번째 갔다고 그래요. 일본과 이러한 갈등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가 모든 국민들이 애를 타고 있는데 이분들 생각은 지금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렇죠. 그런 거 아니냐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부산도 지금 왜 자주 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PK 민심이 그 여에서 네. 상당히 돌아섰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따뜻거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호남 쪽은 뭐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TK, PK 중에서는 TK는 좀 힘들어도 PK 쪽은 그래도 문재인 터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을 직접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지금 친일파와 그 애국자들 이렇게 판으로 나누고 지역도 나누고 해가지고 내년 총선으로 해서 벌써 올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참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뭐 아주 좀 상스러운 태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조국이라든가 이 정부 논리라면은 윤 대표나 우리는 저 같은 분은 완전히 친일이에요. 정부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대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그건 친일파다. 그렇죠. 매국노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 임명장을 대통령이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뭐 엄정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마 얘기는 안 했지만 괄호 열고 그렇다고 나는 하지 마 또 이런 것도 점점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국이 얘기 나온 대로 법무장관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투톱 시스템으로 이렇게 갈 경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말은 그래도 지금 부정부패 비리 이것에 대해서는
뭐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느 권력이든 눈치 보지 말고 확실히 하라. 네. 이 말 속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이 한일 갈등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 같으니까 이제 사정정국으로 가서 판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본하고 이제 대결 국면은 8.15 아마 광복절 그때 최고한대로 끌어올리겠죠.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아마 또 다른 사정 정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거는 적폐청산 수사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킨 거는 뭐 검찰 개혁이라지만은 손에 안 놓겠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검찰 손에 안 놓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지금 그 방통위원장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사의가 아니라 거의 잘린 거 비슷하죠. 쫓아내버린 거죠. 잘린 건데 사실은 방통위원장한테 전에부터도 이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비판하고 뭐 그런 건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스보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이여성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라는 게 개념이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냐? 그렇죠. 조작된 뉴스, 그렇죠.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자칫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화 내지는 그런 그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서 작사를 내. 그거를 지금 안 한다고 지금 나가라고. 내가 보는데 그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가짜뉴스 수사하고 단속하는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기 전에 진짜 청와대에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문다혜에 대해서 외국 어디 가서 산다는데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나요? 문준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또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좀 먼저 밝히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관련된 거는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고 수사하고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법. 어쩌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보면 민주주의 무너지는 건 4가지 보면 안 나잖아요. 사법을 농단하는 거. 지금 사법 문재인 쪽에서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정권 다 쫓아내고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 다 했잖아요. 사법부가 이제는 대통령 산하야 일개 행정부 부처로 전락했어요. 그렇죠. 전락했죠. 그리고 또 폭력을 용인하는 거. 민노총 이런 데 폭력에 대해서 뭐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폭력을 용인하는 거. 또 중요한 게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죠. 지금 뭐 거의 친문 언론들, 그 방송이야 완전히 관변 언론들로 지금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관변이 안 통하는 게 유튜브밖에 없죠. 우리 고 박사님 하는 이런 유튜브 중에 그래도 소신 있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지. 다른 데는 다 눈치 보고 있어요.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나의 보람을 찾는다면은 옳은 얘기를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여태까지 국가 사회로 받은 혜택에 대한 조그만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합니다. 언론 생활의 연장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목소리를 갖겠다. 또 내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이구나 하는 하나의 어떤 뭐 방향 제시를 한다 그럴까? 그럼 뭐 내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또 판단의 어떤 준거 기준은 만들어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고 박사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꾸 주지를 시켜주고 말씀을 시청자한테 해야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고 박사님 자꾸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면 우리 나라가 바로 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누가 그러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문재인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김종필 JP가 박영옥 여사 부인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그 문상 왔거든요. 갔었죠. 그때 뭐라고 했는데 뒤통수에다 그랬대요. 저 사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랬대요. 맞아요. 지금 생각나네. 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입이 큰
개구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국가에 무슨 사달을 벌일지, 사달을 낼지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